안녕하세요, 팩트남입니다. 오늘은 터키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는 그 누구보다도 터키 칸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이게 작년에 이야기했던 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첫 비행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비행, 그리고 기타 다른 나라들을 영입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여론전 빠지지 않고 다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에이비에이션 윗과 같은 주요 언론사에서 다뤘던 엔진 문제들도 빠짐없이 다뤄왔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이야기가 뜸했어요. 왜냐면 그 비행 이후에 엔진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관련 업데이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거든요. 자, 그런데 에이비에이션 윅에서 2025년 기준으로 해서 현재 터키 칸에 대한 프로그램 현황을 다루는 기사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해당 기사는요, 에이비에이션 윅의 2025년 4월 30일 며칠 전 기사입니다. 터키 칸이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을 할 거다라는 소식인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개발을 본격적으로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처음부터 타국의 기체를 도입하려는 노력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음과는 다르게 그 개발 속도가 늦어지니까 다른 기체들로 일단 백업을 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알려주는 것 같아요. 작년에 다 이야기했던 내용이더라고요, 보니까. 먼저 F-16 블록 70과 관련해서 작년에 미 의회 승인에도 불구하고 F-16 비중을 줄이고 에르도안 대통령이 터키 자국의 항공 우주 관련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F-16 도입 기체수를 줄인다는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협상이 잠시 어영부영 됐어요. 그러면서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로 바뀌면서 두 정상이 전화 통화를 했다는 소식을 또 한번 전해드렸습니다. 그 통화에서 잠시 중단되었던 F-16과 그리고 S-400 도입으로 프로그램에서 제외되었던 F-35 프로그램, 이 두 프로그램을 재협상 중이다,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에이비에이션 윅 기사에서도 역시 이 두 기체의 협상이 진행 중이다 라고 소식을 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추가적으로 유로파이터도 지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제가 작년에 전했죠. 첫 번째로 F-35 도입이 어렵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국이 개발하는 칸의 엔진 문제 때문에 정상적인 개발 프로세스를 밟기 어렵다, 이런 내용들 때문에 다른 안들을 준비를 한다는 이런 소식이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유로파이터였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칸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고는 있지만 이런 다른 기체들도 미국과 그리고 유럽 쪽과 기체 도입을 위해서 협상 중이다 라고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곳에서 기체를 들어오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칸 프로젝트의 방향은 분명해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개발을 제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을 보면요, 먼저 시제기들이 앙카라 타이 본사에 있는 파이널 어셈블리 라인에서 제작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치상으로는 전체 구성품 중에 80에서 90%는 터키 내 조달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벌써 말이 안 되죠. 만약에 이게 금액 기준이라면 엔진이 지금 F110 엔진을 쓰고 있잖아요, 현재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준이 뭔지. 그래서 혹시 이런 부품의 개수 기준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엔진도 그러면 개수 기준으로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 전체 구성품의 80에서 90% 가져간다는 게 아마 이게 최종 계획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치들은 앞으로도 계속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요. 자, 그리고 현재 6대의 시제기 제작 현황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 6대의 시제기라는 게 지상 테스트기는 제외된 숫자입니다. 그 숫자까지 하면 7대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지금 전해드리는 소식은 에이비에이션 윅에서 타이의 제너럴 매니저 메흐메트 데미로글루라는 이 인터뷰를 통한 내용입니다. 지상 테스트를 위한 시제기를 제외하고 현대 총 6대의 시제기 소식을 알리고 있는데요. 먼저 지상 테스트기인 P0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말 그대로 원래 지상 전시용 데모 기체로 개발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P0를 가지고 두 차례 비행을 한 겁니다. 예, 맞습니다. 첫 비행을 이걸로 한 거예요. 그래서 첫 비행 당시 랜딩 기어가 접히는 공간이 없고 뭔가 RC 비행기처럼 대충 맞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전시용 데모 기체를 가지고 억지로 날렸기 때문에 그런 그림들이 연출된 겁니다. 그래서 이 P0 시험기는 주로 지상 시험용 기체로 제작이 되었는데 첫 비행을 하고서 다시 비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도록 기체를 수정 보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계획대로 하자면 P1부터가 비행 시험용 시제기입니다. 현재 전용 지그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18개의 스트럭처를 레이저 정렬 조립 방식을 사용해서 조립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P2, P3 테스트기들은 스태틱 테스트, 정적 시험, 그리고 이제 피로 테스트, 이런 테스트를 위한 기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4에서 P6는요,
P3까지 완료된 시제기를 가지고 이 이후에 나오는 뭐 이런 문제점들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로부터 뭐 기능적으로 발전을 시키고 형상을 변경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뭐 저는 사실 잘 이해는 가지 않는 지금 테스트 방법입니다. 그럼 앞쪽의 테스트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형상을 변경한다고 하면. 그래서 이런 코멘트들로 봤을 때 P4에서 6 테스트기들은 형상 변화가 지금 예측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업데이트 되면 또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의미가 있는 기체들은 P1에서 P3 이 세대의 기체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을 좀 요약해보자면 P0와 즉 지상 테스트기와 비슷하지만 초음속 비행에 최적화된 흡입구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코멘트들로 봤을 때 비행 시제기 1호 즉 P1부터는 초음속 테스트를 이제 할 거다라는 이런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무게 최적화와 임무 장비 탑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A사 레이더를 포함한 항전 장비들을 터키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잖아요. 이런 장비들은 지금 봄바디어 글로벌 6000에 달고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기체는 플라이트 테스트 랩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고 관련 시험 장비들 즉 아셀산의 A사 레이더와 항전 및 통신 테스트 장비들을 봄바디어의 글로벌 6000을 테스트베드로 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아직 이 기체를 띄웠다는 소식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조립이라든지 그런 하드웨어 세팅 이런 시험들을 또 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뭐죠? 예, 맞습니다. 엔진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 엔진에 대한 이야기를 타이의 제너럴 매니저 아까 그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요. 맞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맞아요. 일단 P0 있잖아요. 첫 비행 시험을 한 기체. 그 기체는 여러 번 얘기했지만 F-16, F110 엔진을 달고서 메이든 플라이트를 진행을 한 게 맞고요. 다른 초도기들 아까 뭐 P0 빼고 P1, P2, P3 이런 것들도 현재 F110 엔진을 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좀 벙쪄했던 이야기들이 뭐예요? 그죠? 초도기들은 F110을 달고 나중에 양산체제로 바뀌면서 이 F110을 대체할 엔진으로 바꾸겠다. 이런 엔지니어링 컨셉들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테스트 프로시저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죠? 프로토의 검증 내용을 가지고 양산을 뭐 개선을 해야 되는데 완전 다른 기체들을 만든 거니까. 그런데 여전히 같다고 합니다. 이 컨셉이. 이 얘기가 좀 자세히 설명이 되는데요. 이 타이의 제너럴 매니저가 이야기하는 게 국제 무기거래 규정 제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즉 터키 입장에서 수출을 자유롭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산 엔진은 계속 개발할 거라고 합니다. 이건 뭐 우리 대한민국도 똑같은 문제죠. 그리고 계획은 이전에 이야기된 것과 같이 2029년까지 시험용 테스트 엔진을 탑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항상 나온 문제, 아니 F110 자리에 어떻게 다른 엔진을 개발해서 기체의 형상 변경 없이 이걸 양산에 다냐, 이런 의문점들이 항상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요, 지금 칸의 쌍발 엔진 중에 초반에는 일단 넘버 1 즉 레프트 쪽에는 F110을 달겠대요. 그리고 넘버 2에는 즉 라이트 사이드에는 터키가 개발하는 뉴 엔진을 달고 시험을 할 거라고 합니다. 아, 그래도 저는 좀 엔지니어링 경험이 있어서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인가 바로 의문이 들거든요. 터키의 기술력이 이렇게 좋은지. 그런데 또 이런 내용들을 지금 그래도 나름 공신력 있는 에이비에이션 위기라는 이런 매체에서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아무튼 이렇대요. 레프트 사이드에 F110, 라이트 사이드에 터키 뉴 엔진 달고 시험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너럴 매니저가 하는 말이 F110과 완전히 치환 가능한 구조, 즉 패키지 컨디션이 완전 똑같다는 거예요. 그대로 F110을 베끼겠다는 거죠, 뭐 결국. 그죠? 그런데도 여기에 한마디를 더합니다. F110과 완전히 치환 가능한 구조지만 여기에 플러스를 해서 더 높은 추력의 엔진을 만들 거라고 합니다. 아주 포부는 제가 높게 삽니다. 이 참 터키의 정신 참 배우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계획이다. 엔진 계획. 이렇게 소식을 알려드리고요. 자, 그리고 양산 계획입니다. 양산 계획은 뭐 다른 기체들과 비슷하게 블록 단위 생산을 할 것이고 각 블록에서는 기술 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능한가 진짜? 엔진을 바꿔가면서 양산을 계획을 세운다?
저는 아무튼 좀 관심을 두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하자면 뭐 미국의 엔진을 그대로 베껴서 만들고 그것보다 추력이 더 높은 엔진을 만들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미국을 뛰어넘는 선진 항공 엔진 기술을 보고 싶은 분들은 꼭 칸이 어떤 테스트 절차를 거쳐서 이 양산을 만들지 두고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의문점은 F110과 완전히 똑같은데 추력은 더 높다, 이런 컨셉이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즉 미국을 훨씬 뛰어넘는 기술력을 발휘하겠다 이거니까. 물론 엔진이 만들어진 연도는 좀 오래됐지만 터키 입장에서는 엔진을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나라잖아요. 이런 추력급이 나오는 엔진을.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다,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